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은 1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2%에서 2.25%를 유지를 한 거죠. 우리하고는 0.75% 차이 납니다. 우리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1.5%입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미 동결을 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을 한 거죠.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기업 투자가 문제였어요. 기업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연준은 성명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 투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가팔랐던 연초에 비해서 둔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표로도 보면 1분기에 11.5% 증가했어요. 2분기에는 8.7% 증가했고요. 3분기에는요 0.8%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걸림돌이 뭘까?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월에 올릴 거냐? 12월에는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표들이 다 괜찮아요. 노동시장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경제활동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감소하고 가계지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연준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월, 6월, 9월, 12월 4번 금리 인상, 4번. 와, 참 미국 경제 잘 들어간다는 의미죠. 금리를 4번 인상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례가 없을 겁니다. 내년에 4번 더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야지 내년에도 4번을 인상을 하는데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악영향이 미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포함해서 경기 부양책이 약발이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했잖아요. 이게 큰 겁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크게 세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올해는 2.9%지만 내년은 2.5%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내년에 4번 올릴 거냐 3번 올릴 거냐 논란이 이제 붙는 거예요. 사실 3번 올리든 4번 올리든 충격은 다 큽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 볼까요? 자, 현재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75%예요. 미국은 2%에서 2.25%고 대한민국은 기준금리가 1.5%입니다.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우리하고는 1% 차이가 납니다. 1% 차이가 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유출이 될 수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유출이 될 수 있고요. 직접 투자한 시장에서도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차가 0.25%가 났을 때 (25조) 정도 유출이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해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때문에 12월에 대한민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냐, 한국은행은 진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KDI는요, 한국개발연구원이죠, 동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2월에는 동결이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자본이 유출이 안 될 거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금 어닝 쇼크 수준으로 굉장히 안 좋고요.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소비재 쪽에서도 어닝 쇼크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모레 패시픽이라든가 화장품이잖아, 이런 데서도 어닝 쇼크가 일어났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와서 충격적인 수치가 됐다는 겁니다. 어닝 쇼크란 말은. 과연 이 상황은 뭘까? 제조업이 안 좋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나 몰라라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12월에 인상이 되든 내년 1월에 인상이 되든 절대로 3월을 넘기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분기는 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금리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자본 유출은 더 심화될 수 있고요. 게다가 우리의 경쟁력인 제조업까지 지금 약화되는 시점에서는 더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차를 더 줄여가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